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글로벌 증시의 상승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이 상승이 계속 가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부각이 됐는데요. 사실 애플도 신제품을 발표했는데 반응은 좀 시큰둥했고요. 여기다가 금리,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마이너스권에서 1% 이상의 하락권에서 3대 지수가 마감이 됐고 국제유가가 또 4% 가까이 하락했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는 요인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증시 어떤 영향 받을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전에 어떤 점들 봐야 될까요? 예, 200일선 위아래 이렇게 좀 정해봤는데요. 네, 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의 그 업종별로 궤적들을 봤을 때요. 지금 200일선의 방향성에 따라서 약간 주가 흐름은 달라지는 패턴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200일선이 우상향이면서 200일선 위쪽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업종은 두 가지입니다. 음식료하고 의료기기, 코스닥의 의료기기 쪽인데요. 이 음식료하고 코스닥의 의료기기 쪽이 상당히 향후에도 조금 더 좋은 궤적을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200일선이 우상향 중인 상황에서 200일선을 깼다가 올라오는 이중 바닥의 패턴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섹터들이 대부분인데요. 여기에 이제 어제 강했던 주도주군, 기존 주도주군들이 다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바이오 제약 쪽이 여기에 역시 해당이 되고요. 200일선 우상향 중에 두 번의 테스트를 거쳤던 섹터들입니다. 그리고 화장품과 거래소의 비금속, 건자재 이쪽인데요. 바이오 제약, 화장품, 건자재 쪽은 다 이런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0일선이 꺾여 있는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주추세가 방향성들이 아래쪽으로 경기가 좀 좋지 않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섹터들이 예전에 전통적인 이제 그 차이나 플레이어라든지 이런 쪽도 약간 들어와 있고요. 특히나 이제 IT랑 자동차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군들이 다 200일선이 꺾인 상태에서 200일선 아래쪽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겠고요. 철강과 금융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드린 세 번째 3군에 들어가 있는 섹터들은 대부분 PBR이 낮아서 상당히 낮은 PBR로 거래가 되고 있었던, 그래서 기존의 성장주들이 움직였을 때 소외받았던 그런 섹터들인데요. 최근에는 이 3번 섹터군들이 이번에 그 성장주 컨셉의 섹터들보다는 양호한 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추세 면에서는 두 번째 말씀드렸던 바이오 제약 화장품들의 200일선 이탈 이후에 회복이 누려되었기 때문에 이쪽이 더 선전해 줄 것인지에 대한 의문들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200일선을 기준으로 한 업종별로 빠른 순환매라든지 수익률 다각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만기가 있는데요. 일단 무난한 만기, 중립적인 만기로 많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좀 코멘트 해주시죠. 예, 상황은 글쎄요, 프로그램은 사실 매도 차익 이게 합산이 정확하게 집계가 돼서 얼마가 풀릴지는 이제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데이터들을 좀 읽어드리면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스프레드를 보시면 9월, 12월물 스프레드가 0.4, 0.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만기 주간에 이제 기준 라인으로 삼고 있는 21선, 이게 한 달짜리이기도 한데요. 또 60일선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세 달에 한 번 찾아오니까요, 동시만기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21선을 보는데, 21선은 지금 거래소로 봤을 때는 우하향이고요. 또 본지수인 코스피 200도 180도 우하향이기 때문에 만기 관련해서는 아주 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만기도 주요 또 이슈로 봐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해외 쪽에서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10시 반에 중국의 물가 지표 CPI, PPI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중국 증시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간 선물 지수부터 살펴보죠. 야간 선물 지수는 0.72%가량 밀렸습니다. 코스피로 환산하며 1920선 수준. 현재 코스피는 그렇다면 0.8% 정도는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정도 부근입니다. 야간 선물 지수보다는 오히려 조금 양호하다고 볼까요? 0.7% 정도의 마이너스권 하락폭 조금 더 키우네요. 지금 15포인트의 하락으로 1918포인트 선에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77%의 내림세, 5포인트가 떨어진 655선에 출발 대기 상황입니다.
종목들 보도록 하죠. 일단 파란불을 켜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제일모직은 여전히 순항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낙폭이 좀 큰데요. 자, 회원님,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부터 살펴주시죠. 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그 거래소는요. 네, 종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5일선이 돌려져 있고 21선까지 회복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강할 것으로 봤습니다만 또 뉴욕장이 또 하루 만에 또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약간 아침에 출발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5일선이 지켜지는지는 좀 계속 보셔야 되겠고요. 자, 시세 보시면 일단 삼성전자는 1.57% 밀려서 나올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한 2% 정도 하락권이고요. LG전자나 SDI, 삼성전기, 그다음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도 약세권에서 호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진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상승으로 일단 호가는 나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현대차가 한 0.64% 정도 올라서 15만 6천 원 선 나오고 있고요. DIC 같은 경우가 한 4%, 9,090원 선까지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 쪽이 SK텔레콤이 상당히 이틀 동안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 한 1%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되어 있고 가스공사나 KT, LG유플러스는 강보합 정도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도 어제 바닥에서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 한 3% 정도 약세로 출발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 쪽이 어제 섹터 지수로는 가장 많이 한 7% 급등 나와서 마감됐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이 10% 오늘 되돌림이 나옵니다. 1조 원대 이상의 증자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 나왔는데요. KDB 인수권 관련해서 증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게 저번에 10,000원짜리일 때 증자했다가 그 해에 40,000원까지 한번 이제 큰 수익을 내준 것으로 제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그때 이후로는 지금 수년 만에 다시 증자에 들어가는 미래에셋이 오늘 일단 시장에서는 평가가 좋지 않는 것 같네요. 한 12% 밀려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종목 중에서는 제일모직이 한 2.4% 올라서 상승으로 또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200 내에서는 상승 종목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삼성그룹주 중에서 지금 제일모직과 삼성화재가 나란히 한 2% 정도 오름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보여지고요. 경방과 일심방직이 지금 1%대 플러스권에 출발되기 상황입니다. 반면에 미래에셋증권 지금 급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15% 밀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증권가에서 좀 부정적인 그 리포트가 현재 발간이 된 그 상황입니다. 단기 주가 하락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그 구간이네요. 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0.74% 하락, 4.92포인트가 떨어진 655선에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대형주부터 살펴보죠. 예, 일단 셀트리온이 한 2% 밀릴 것 같네요. 그리고 어제 아주 급등 나왔던 역시나 거래소와 유사하게 상승폭이 컸던 성장 기업 쪽들 보시면 바이로메드나 코롱생명과학, 바이넥스 이런 쪽도 좀 밀리고요. 메디톡스도 소폭이지만 하락으로 일단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카오도 한 1.4% 밀려 있고요. 자, 어제 시장이 얼만큼 별로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쿠첸이 어제 거래가 제일 많았었거든요. 쿠첸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쿠첸하고 부방이 거래대금 상위권에 올라올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그랬었습니다. 쿠첸이 어제 한 800억 이상 거래되면서 27% 급등했다가 한 16%로 마감됐었는데요. 오늘 1.97% 약세 나와 있습니다. 어제 상당한 바닥권에서 거래 실리면서 지금 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요. 오늘 부방하고 쿠첸은 좀 코스닥에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래대금 1위였었으니까요. 그리고 산목 에스폼은 조금 이제 밀려나는데 유진기업도 한 0.3% 정도 시장. 9월 10일 목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에서는 대부분의 업종이 좀 좋지는 못했는데요. 특히 에너지 섹터가 많이 밀렸습니다. 2% 이상 하락을 했고, 그리고 소비재 관련된 그 종목군들, 헬스케어 관련된 그 종목군들의 약세가 좀 두드러져서 이 섹터로 본다면 이 업종군들의 내림세가 좀 강하게 나타났고요. 에너지 관련된 그 종목군들이 많이 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유가 때문입니다. 국제유가가 에너지정보청의 국제유가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지금 유가가 4% 가까이 떨어졌어요. 3.9% 밀리면서 44달러 선까지, 44달러 15센트 선까지 내려앉는 그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상품 관련된 그 종목군들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값도 최근에 움직임이 좋지가 못합니다. 12거래일 동안
거래일이 하락하는 그 움직임이 나타날 정도로 하락하는 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한 1.7%가량 밀렸습니다. 한 달날 최저순으로 내려앉았다는 점도 같이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애플 신제품이 공개가 됐는데요. 특별하게 주목할 게 없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의 움직임도 좋지가 못했고요. 이런 점들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환시장 출발 동향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외 환율은 올랐습니다. 이원 15전의 상승 1193원 선으로 최종 호가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용지표가 아직 괜찮았고요. 이로 인해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일주일 앞에 좀 두고 있는 이 FOMC인데요. 전망이 좀 많이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어서 갈피를 잡을 수는 없는데 오늘은 또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조금 더 베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들 그대로 반영되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 상승권으로 출발이 나옵니다. 4원 60전의 상승 1194원 선으로 개장된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밀립니다. 일본 증시 어제 상당히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타났죠. 외신을 크게 장식을 했었는데요. 니케이 225 지수 어제 이 상승부 조금 좀 되돌립니다. 1.9%의 급락권 18,418엔 선으로 개장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오고 있고 미증시가 내렸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지금 개장 전에 PPI가 나왔는데요. 작년 대비로 봤을 때 3.6% 하락을 했습니다. 5개월 연속 하락세,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발표되면서 디플레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일본 증시에는 좀 찬물을 띄얹는 그 지표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되고 있는지 선물 시장부터 살펴보죠. 선물 지수 2.3포인트 하락입니다. 232.55포인트 선 개장이 돼서 지금 2.5포인트 하락, 232.3포인트 선까지 낙폭을 살짝 키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선물 시장 살펴보죠. 허 의원님. 네, 자, 선물 시세 보겠습니다. 일단 뭐 어제 야간 거래에서는 한 0.25 정도. 그러니까 유럽 개장하고 나서도 별로 안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좀 선반영했다는 부분들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가는 그냥 뉴욕 따라 내려가면서 한 1.60으로 하락 마감했던 상황이고요. 거의 최저치 부근에서 마감이 나왔네요. 그리고 우리 개장가는 자, 오늘 이제 만기일인데요. 사실 뭐 9월물보다는 12월물을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2월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5 내려서 232.95까지 나와 있고요. 외국인은 1000계약 매도고요. 개인하고 기관 쪽은 그대로 500개씩 받아주고 있습니다. 베이시스는 12월물은 0.9 정도 되는데 괴리홀은 여전히 마이너스권으로 심리는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프로그램은 85억 정도 매수 일단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 팔고 있고요. 거의 뭐 1000계약에 가까운 매도입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매수 우위로 출발은 매수 우위로 되고 있는데 어제는 사실 외국인 투자가들 기대를 갖게 했죠. 보통은 9시 구간대 매도로 전환이 되는데 어제는 1시 구간까지 매수가 이어지다가 1시 중반대에 매도로 전환이 돼서 대량의 매도를 출회를 했는데요. 자, 오늘 일단 출발 외국인 투자가들 14억 원가량의 순매수로 출발이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한국전력,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이런 쪽으로 지금 창고상 매수가 잡히고 있고요. 기관도 매수 우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또 동반 순매도로 나오고 있고 코스닥의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조금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바이로메드, 산성, LNS 쪽으로 매도가 잡힙니다. 지금 37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내림세입니다. 어제 반등에서 오늘은 하루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14.19포인트 하락입니다. 1920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그래도 시가가 1918선이었는데 시가 대비로는 낙폭을 살짝은 줄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큽니다. 시가는 655선. 지금 시가 대비로는 코스닥은 반대로 조금 더 밀리고 있어요. 지금 7포인트가 떨어진 653선으로 1%가 넘는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본 증시는 낙폭 더 키우면서 지금 3%의 하락권의 움직임, 급락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수 살펴봤고요.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파란불 켜는 종목이 많습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559개 종목이 떨어집니다. 오르는 종목 수가 149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대형주들도 대부분이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삼성그룹주들이 좀 눈에 띄는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 화 의원님 대형주부터 살펴보죠. 예, 일단 뭐 제일모직이 한 1.2% 올라 있고요. 삼성 SDS도 강세권입니다. 뭐 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쪽에서 지주사 관련된 이슈들 좀 더 이쪽에 유리하게 좀 이제 뭐 법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재료가 되는 것 같고요. 전자는 한 1% 뭐 밀려서 나오고 하이닉스도 한 0.8% 약세입니다. 어제 뉴욕장 반도체 밀린 것보다는 뭐 견조한데요. 실적이 뭐 견조하기 때문에 하이닉스나 이런 쪽도 세게 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다시 원달러가 1,200원 네, 뭐 회복 시도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오늘 6원 벌써 급등입니다. 현대차는 그냥 보합 정도 나와 있고요. 부품 쪽에서는 DIC가 세네요. 뭐 작은 종목인데요. 한 4% 정도 DIC가 상승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증권하고 미래에셋은 세트로 사셔도 될 것 같네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감이 오는데요. 뭐 힘들 것 같으면 대우랑 미래에셋을 동시에 한번 매수 넣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우증권하고 미래에셋이 합쳐지면 정말 뭐 기대가 됩니다. 뭐 개인적인 바람은 둘이 합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대우증권 2.4% 그리고 미래에셋이 18.3% 밀려 있습니다. 미래에셋은 뭐 이제 박현주 회장이 최대 주진 캐피탈 쪽이 거의 한 40% 지분 갖고 있는데요. 일단 1조 원대면 거의 한 주당 한 주 증자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올인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일단 미래에셋은 한 19% 밀려 있는데요. 뭐 좀 추이는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나쁘지 않은 뭐 재료일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현대산업하고 금호산업이 플러스권인데요. 자, 금호산업은 조금 개인적으로 우려는 됩니다. 지금 박상구 회장님이 7천억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뭐 주당 4만 원. 뭐 인수에 가고 나서 어떻게 할 건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좀 세지 않나 싶을 정도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는 좀 주의는 해야 되는 단가이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아침에 좀 세게 붙어 있네요. 한 19,450원선까지 일단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2.2% 정도 상승권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는 쪽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플로우가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화페인트는 뭐 유가 밀리면 페인트주들은 좋다라는 예전 리포트가 있었었는데요. 페인트 쪽에서는 가장 좋네요. 차트상으로도 8월 20일 날 만들었던 12,550원에서의 이중바닥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침에 한 6% 정도로 이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들 다 언급이 됐네요. 지금 금호산업도 호가를 높이고 있는 그 모습이고, 이 미래에셋증권은 이 대규모 유상증자 부담감으로 많이 떨어지면서 18%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업종 지수가 지금 증권업종이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2% 넘게 밀리고 있다는 점 특징이고요. 그 밑에 지금 하락률이 큰 업종이 바로 의약품 쪽이에요. 1.5% 정도 하락권의 움직임 나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떨어지고 있고 한미약품도 2% 넘는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종근당도 역시 2% 넘게 하락합니다. 이 제약주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제약은 뭐 하루는 뭐 급락하고 어제는 또 아주 거의 7%, 5에서 7% 폭등했던 상황이고 오늘 다시 되돌림이 있는데요. 일단 바닥권에서 아까도 저희가 이제 200일선에 이중 테스트를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한 번, 두 번 테스트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조금 뭐 붙여보는 것도 상당히 뭐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200일선은 완전한 주추세이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단기선들이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뭐 이 정도면 한번 뭐 해볼만 하다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이제 볼륨 자체가 좀 약했던 부분은 좀 신경이 쓰이기는 한데요. 뭐 제약주는 그래도 한 번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는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뭐 기술 성장 기업이라든지 또 화장품도 같은 뭐 맥락으로 해서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걸리는 부분은 환율인데요. 지금 환율이 한 6원 오르면서 현대차 어제 좀 안 좋았던 현대차가 다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은 좀 잘 조율을 하셔서 접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조선주들도 아주 밀리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은 또 유일하게 1.4% 정도 상승권의 움직임 어제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 작은 종목이지만 개별주 중에서는 한솔 로지스틱스, 자, 이 종목 신사업 확보로 성장성에 대한 그 기대감이 증권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증권가에 또 긍정적인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오늘 13%가량의 급등. 전일 거래에 비해서 지금 개장한 지 10분 지났는데 벌써 전일 거래량의 6배가 넘는 거래가 지금 실리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폰 이제 6S 공개가 됐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좀 미적지근하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관련된 종목군들 좋지가 않아요. 지금 LG 이노템 마이너스권, LG 디스플레이도 마이너스권, 코스닥 시장 부품주들도 역시 하락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 잠깐 좀 점검해 볼까요? 네, 뭐 일단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요. 뭐 새로 구입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그런 분들한테는 뭐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교체 주기가 1년 만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빨라질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자, 부품 쪽들 보시면 일단 LG 디스플레이는 사실은 이게 뭐 이게 조그만 거 그냥 몇 개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보다 아주 대면적에 사이즈 큰 거 TV 쪽 하나 패널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별로 뭐 영향을 좀 받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LG 디스플레이는 한 1% 정도 그냥 빠져 있고요. 인터플렉스도 한 2% 하락 나와 있네요. 그리고 페이스 쪽에서는 뭐 슈피겐 코리아 이런 쪽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어제 3거래일 연속으로 좀 양봉 만들면서 미리 좀 올랐던 부분이 있고요. 오늘은 그냥 한 2% 정도 대밀리는 그런 흐름 나와 있습니다. 네. 개별주 중에서는 남강통원 상한가네요. 본입찰 3개 업체 참여 소식에 지금 4일 만에 반등하면서 바로 상한가까지 치솟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페인트 쪽 괜찮습니다. 사마 페인트가 6%에 육박하는 상승, 조강 페인트, 노루 페인트 모두 상승권의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 그래도 낙폭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5.3포인트 하락, 655선 지나고 있고요. 0.8%가량의 내림세인데요. 자, 종목들 살펴보죠, 의원님. 네, 자 보겠습니다. 일단 뭐 거래선 보시면 이제 어제 셌던 쪽이 그대로 거래소랑 유사하게 가장 많이 올랐던 쪽이 기술 성장 기업이거든요. 지수 한 3.5% 오를 때 이쪽은 한 7% 급등 나왔었기 때문에 약간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바이로메드가 한 2% 빠져 있고요. 메디톡스도 한 3% 약세권이고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쪽도 다 하락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라온시큐어나 다날 이런 쪽들은 여전히 핀테크나 뭐 이런 쪽들 관련해서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해서는 일부 종목도 움직임이 있는데요. 라온이 한 3% 올라 있고요. 다날도 한 2.4% 플러스로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썬데이토즈 어제 좀 시장 대비로 혼자 좀 부진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투자 환기 종목 지정이 됐네요. 오늘 0.3% 뭐 강보합 정도 나와 있고요. NHN엔터도 한 1.9%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쿠첸하고 부방은 쿠첸은 좀 한 5% 밀리는 반면에 또 부방은 또 5% 올라가서 부방 쪽이 거래가 훨씬 많네요. 223억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코스닥에서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은 쪽이 바로 부방이고요. 어제랑 유사하네요. 이 뉴프라이드 귀신 같은 종목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상한가 막 행진인데요. 뉴프라이드도 어제 거래 대금 상위권이었었거든요. 그대로 이제 시장의 뭐 컨셉이 이해되실 겁니다. 이런 종목도 움직임 보시면 뉴프라이드는 상한가 오늘 20% 급등인데요. 오늘 만약에 상 들어가면 30%짜리 상한가가 4번이나 나오게 되는 뭐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건자재 쪽에서는 아까 이제 유가 급락 관련해서 페인트 쪽을 좀 점검해 주셨는데요. 사마 페인트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좋고요. 탄력이 세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자, 뭐 한일 시멘트 이런 쪽도 좋고요. 유진기업이나 삼목 에스폼은 시장 대비로는 좀 선전하는 흐름이고요. 건자재 쪽에 대림 비엔코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비금속 광물도 200일선이 살아있는 섹터 중에 하나이고 화장품, 제약, 바이오랑 같이 궤적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뭐 어제까지의 흐름 보시면 거의 7월달 이후에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오히려 조금 밀려있는 부분에서 역시 이중바닥 아래에서는 올라오고 있는 200일선이 위치해 있는 자리고요. 뭐 대림 비엔코도 한 2% 정도 일단 상승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 쪽에서는 YG나 뭐 이런 쪽도 좀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CJ ENM 같은 경우는 그냥 보합 정도 나와 있습니다. 거래소의 현대차랑 CJ ENM은 약간 느낌이 비슷하게 요즘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자동차 쪽도 뭐 완성차들 괜찮고요. 부품주들도 뭐 한라홀딩스, 현대위아, 서현, 뭐 한은시스템 이런 종목군들, 평화홀딩스 모두 다 플러스권. 타이어 쪽에서도 금호타이어, 동아타이어 이런 종목군들 일단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IT 부품주 중에서 오르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지금 아모텍, 대덕전자, 멜파스, 이녹스, 뭐 RF세미 이런 종목군들 상승. 옵트론텍이나 S맥도 좀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 오르는 건 아니지만 이들 종목군들 어떤 차별화를 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주가 궤적은 이쪽 IT 부품 쪽은 대부분 다 이제 비슷하게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IT 부품은 제가 아까 200일선 점검해 드리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섹터 전체로 봐서는 건설주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00일선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에 있어요. IT 부품하고 건설 섹터는요. 좀 보실 필요는 있겠는데요. 일단 뭐 주가 흐름은 다들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고점 부근에서 뭐 50% 이상 급락한 그런 낙폭 과대 컨셉이 근저에는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쪽이랑 뭐 그 애플 쪽에 대한 신종 기기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데요. 그 연구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제도 말씀 전해드렸었는데요. 일단 그 좀 미리 선반영된 부분도 없지 않다. 지금 아모텍이나 이런 쪽들은 주가가 뭐 50% 이상 급등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익을 많이 땡겨다 쓴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현재까지의 국면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IP 관련된 그 종목군들 지금 이니텍이나 라운시큐어, 한국전자인증 이런 종목군들 한 1에서 5% 정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군들도 어쨌든 지금 플러스를 내고 있습니다. 퍼스트텍, 뭐 YTN, 스페커, 빅텍 모두 현재 상승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개별주 중에서는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지금 9% 넘게 급등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강한 시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작은 종목인데 레드비씨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보안 분야의 이 급성장에 대한 그 기대감이 증권가에서 리포트로 좀 전해졌습니다. 주가가 한 10%가량의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고요. 동은 아나텍도 역시 시장 고속 성장에 대한 그 기대감, 오늘 성장에 대한 그 기대감이 나타나는 그 종목군들의 매기가 좀 많이 쏠리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특징적으로 좀 볼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의원님? 네, 뭐 어제 사실 10개 중에 9개가 다 올랐다가 오늘 되밀림이 나오기 때문에요. 뭐 특별하게 뭐 군이 만들어지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유가 뭐 하락 수혜군 쪽이라든지 환율 상승 수혜군 쪽 약간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건자재나 건설 일부 종목군들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뭐 금호 산업을 저렇게 세게 불러놨기 때문에 특히 내수 쪽에 이제 내수적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할증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국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산업도 같이 좀 따라서 뭐 움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은 뭐 장 좋을 때 혼자 안 좋다가 나쁠 때 혼자 좋고 하기 때문에 좀 애매해진 섹터가 됐는데요. 어쨌든 이쪽도 200일선이 꺾여 있는 상황에서 움직임이 있다는 부분들은 판단을 하시고 좀 대응은 일단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업종상으로 지금 건설업종도 플러스권으로 현재 기록이 되고 있고요. 섬유의복 쪽도 조금은 살아나면서 지금 상승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수장비, 운수창고도 지금 플러스권으로 전환되는 그 움직임이 업종상으로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 지금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 출발했지만 역시나 지금 매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25거래일째 매도네요. 14억 원가량의 순매도, 코스닥 시장에서도 59억 원가량의 매도, 선물 시장의 외국인의 매도가 강합니다. 자, 허연님 수급 분석해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이제 그 9월 만기인데요. 정말 이번 9월 만기는 그 특히 옵션 참여자들한테는 뭐 엄청나게 포지션만 잘 잡으셨으면 뭐 쉬는 갑부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장이 연출됐던 9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마감이 될 텐데요. 뭐 성공 투자 마지막까지 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어제도 뭐 콜 쪽에서는 2, 3호짜리가 뭐 시초가 대비로도 10배 거의 났었고 10배 이상이 났었고요. 그 전날 대비로도 한 30배 이상 이게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겠는데요. 엄청난 시세가 어제 났다는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개인적인 느낌은 오늘 장이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좀 일부 하고 있고요. 뭐 기분이 뭐 이렇게 썩 뭐 아래쪽이다라고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현대 보시면 외국인은 어제 좀 샀던 부분들 또 오늘 좀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2,400개 정도 좀 정리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수급은 그냥 보는 양상인 것 같아요. 그냥 세게 누가 사고 팔고 하진 않는데요. 다 개인 외국인 기관 보시면
그냥 보합 정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섹터별로는 외국인 먼저 보시면 기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관 보시면 운송 장비 쪽 역시 뭐 환율 연결해서 거의 1,200원 더 가 있는데요. 뭐 자동차 사는 것 같습니다. 30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전기전자랑 유통, 철강, 금속 삽니다. 음식료도 같이 사고 있네요. 그리고 파는 쪽은 증권 쪽 기관이 80억 매도고요. 또 의약, 제약 쪽이랑 비금속 광물 쪽도 매도입니다. 외국인은 화학 섹터랑 유통주 팔고 있고요. 사는 쪽은 금융주입니다. 코스닥에서는 둘 다 한 합쳐서 100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요. 기관은 일단 IT 쪽, 뭐 IT가 40%가 넘어가니까요. 그쪽 매도가 좀 많고요. 그리고 게임 쪽하고 화학 섹터 쪽 세 분류로 해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제약 쪽을 가장 많이 파는데요. 어제 메디톡스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일단 30억 다시 덜어내고 있고요. 화장품 들어가 있는 화학 섹터도 한 12억 매도입니다. 반면에 전기전자 쪽하고 건설, 음식료, 담배, 인터넷 쪽은 소량으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산성 LNS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가 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주가가 한 4%도 같이 밀리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좀 다르게 오르고 있는 현대차는 외국인 투자가들 팔고 지금 내리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은 또 사는 모습이 참고장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동시효과 중개석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9시 21분 지나고 있는데요.